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야3당이 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8일째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눈까지 내려서 날씨가 더 추운데 일단 계속해서 바깥에서 거리 투쟁을 해오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감기가 좀 들어서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야3당이 먼저 농성부터 해제하고 또 1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고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이걸 마무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야당의 요구에는 좀 여전히 이게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족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 뭐 이런 미지근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개혁은 집권 여당의 당론입니다. 자기 당론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동의한다고 말하면 기본이 안 된 거지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당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나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아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한국당이 논의에 함께 해줘야 좀 수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국당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을 거부하면 반개혁으로 낙인이 찍히지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라는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25% 정당 득표했는데 의석은 거의 뭐 없었어요. 한두 석. 예.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50% 가지고 의석을 95%까지 장악했어요. 이 잘못돼 있는 제도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역대 민주화 이후에 제1당이 정당 지지율이 평균 38%였어요. 그런데 의석은 48%를 가져갔어요. 10%의 초과 이윤, 초과 이득이 발생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과 합의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야3당 그리고 민주당만이라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3당에게 손을 내미는 시점은요. 예산안 처리 전에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182석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아니라요. 개혁 입법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 수사권, 재벌 개혁, 정치 개혁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더불어한국당을 만들어서 예산안 처리하고 이제 와서 우리도 연동형에 동의하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건 간판과 속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과 그렇게 예산안 처리했듯이 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거대 양당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해야 합니다. 예, 한국당과 합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그동안 장외투쟁과 또 인터뷰를 통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상당히 강한 불만을 여러 차례 쏟아내셨는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당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른바 87년 대통령 직선으로 뽑은 그 87 체제로부터 이제 2020 체제,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10% 국민 지지받은 정당은 의석을 10%만큼 갖고 20% 지지받은 정당은 20% 갖고 30% 받은 정당은 30% 갖고 40% 받은 정당은 40% 갖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포용적 선거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연동형 비례제라고 말합니다. 예. 포용적 선거 제도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포용 국가가 가능해집니다. 예산안 제출하면서 대통령은 연설하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포용적 선거 제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치 지도자로서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야3당이 장외투쟁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글자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네. 이 10글자면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게요. 이 소수 야당의 의석 몇 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한국 사회를 바꾸자는 거예요.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에 지금 기득권하고 거대 양당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이 약자와 소수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세대, 농민들은 식탁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 의자를 놔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뭉쳐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청년 세대가요, 유권자가 36%입니다. 무려. 그런데 국회의원 2명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36%인데 덴마크는 세계에서 행복도 1등인 나라인데요. 20, 30대 국회의원이요, 41%예요. 젊은 사람이 정치를 주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요,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 나이가 41세예요. 근데 이 국회는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이거 젊게 만들려면요, 이 정치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갈아 끼우려면 이 정치제도 연동형 비례 도입하면요, 청년당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어서면요, 청년 국회의원 50명, 100명 국회로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정치 개혁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국회 논의를 떠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필연적으로 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이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정서인데요.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뭔 숫자를 늘리느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만 가지고 가서는요, 이 다른 대한민국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정치를 바꾸려면요, 근본 제도를 바꾸려면 이 거대 양당 제도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10% 얻은 정당에게는 10%를 주어라. 20% 얻은 정당에게는 20%, 30% 얻은 정당에게는 30%, 40% 얻은 정당에게는 40% 의석을 주어라 이거예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것이 답입니다. 예.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요, 국회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니까 자연히 의원 정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 국회 예산이 6,300억인데요. 이거 5천억으로 20% 자르면 됩니다. 국민 부담 20%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20% 늘리면 국민이 이익이잖아요. 저는 정치라는 건 반발짝 대중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결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입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잠시 뒤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촛불 집회를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는 대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57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합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입니다. 이게 뭔 단체냐면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하라는 그런 집합체인데요. 오늘 광화문에서 첫 촛불 시위는요, 지금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자칭 말합니다. 이 촛불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저항을 외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며칠 뒤면 이 정부가 3년 차잖아요. 3년 차인데 재벌 개혁을 이루었습니까? 검찰 개혁을 해냈습니까? 정치 개혁을 했습니까? 교육 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 개혁을 했습니까? 개혁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폐연대 청산하고 그리고 개혁연대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하고 검찰 개혁도 하고 재벌 개혁도 하고 이 방향으로 갈 때 저는 임기 말 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던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과 함께 이 연동형 비례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